오늘은 우리 한인 사회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영주권을 진행해 왔던 닭공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보통 영주권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자신의 학력 경력에 맞는 스팟을 찾는 게 어렵습니다. 혹시나 또 친분이 있어서 연결이 됐는데 그 고용주의 업종 규모와 자신의 학력 경력이 안 맞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가운데서 흔히 많이 알려진 닭공장에서 파울트리 워커, 노동자로 일하는 프로그램으로 영주권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무엇보다도 이를 소개해주는 이주공사가 고용주와 연결돼 있어서 이미 고용주가 확보돼 있다는 것과, 또 중요한 게 닭공장에 노동자로 일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학력이나 경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무용을 하셨던 분도 여기 와서 그냥 거기서 일하겠다고 하면은 서류 진행이 잘 되면 영주권 받으실 수가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주공사를 통해서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닭공장을 통해서 영주권을 하시는 경우에 많은 그 어려움들, 중단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첫째, 한국에서는 실질적으로 해외 이민을 도와주는 이주공사가 외교통상부에 정식으로 등록을 하고 법률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또는 그에 따른 보험도 가입을 하고 합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는 흔히 말하는 이주공사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민국이나 서울 대사관이 볼 때는 이주공사 이건 뭐야? 뭐 불법단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들이 있어서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취업 영주권 할 때 이민국에 관련 규정이 보면은 영주권을 받을 사람이 고용주 측에 돈을 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핵심인데, 보통 한국에서 이제 해외 이민하신 분들은 이주공사에다가 돈을 주고 수속 계약을 맺습니다. 그분들이 캐나다를 가시든 호주를 가시든 또는 미국을 오시든 간에. 그래서 이주공사는 각 지역에 맞는 고용주를 찾아드리고, 또 거기에 따른 프로세싱을 현재 이민 변호사하고 연결돼서 진행을 하고 게 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한국에 계신 분이 미국의 이주공사를 통해서 또는 한국에 있는 이주공사를 통해서 미국에 오겠다 하는 경우에 그 이주공사에 지불하는 돈들은 이주공사 자체의 인건비, 각종 사무 경비에도 포함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변호사를 접촉해서 변호사 수임료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 이민국의 규정은 첫 번째 노동 검증, 펌이라고도 하고 LC, 레이버 서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광고비와 변호사비를 고용주가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 고용주, 특히 닭공장 같은 경우는 직원들 구하기가 어려운데, 한국인이 하는 이주공사가 연락이 와서 우리가 직원들을 구해다 줄 테니 영주권 스폰서를 해 주시오 하면 흔쾌히 동의를 하는데, 광고 비용은 사실 큰 돈이 아닐 뿐더러 한 건 광고를 낸 거 가지고 정말 많은 직원들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보통 이제 닭공장의 회사 비용으로 지불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 비용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주공사는 변호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주공사에서 직접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광고를 게재하고 레이버 서티피케이션 진행하는 과정을 직접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례로,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 손님이나 또는 저희 손님이 아니었지만 저희하고 정보가 교류되신 분들 중에 닭공장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신 분도 있고, 정말 문제없이 받으신 분도 있었고요. 또 6년째 못 받고 계신 분도 있고, 한 5년 만에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첫 번째 분은 젊은 30대 초반의 남자분이신데요. 미국의 학생 비자로 와가지고 여기서 닭공장을 통해서 영주권을 진행을 해가지고, 진행 도중에 이제 노동허가증이 나온 다음에 실제로 닭공장에 가서 일을 하셨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영주권이 인터뷰하고서도 한두 달 안에 특별한 문제 없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탈 기간이 한 2년이 채 안 걸리고 무사히 받으신 분이 있었고, 한 분은 거의 5, 6년 걸려서
지난 한 2주 전쯤에 받으신 걸로 기억하는데, 첫 번째 LC 무사히 진행이 됐고요. I-140 무사히 진행이 됐고요. 세 번째 I-485로 진행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민국에서 별다른 요청이 없었던 거예요. 서류 달라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분들 이제 많이 걱정을 하시고 저희들 통해서 이민국에다가 빨리 진행을 안 해주니까 행정 소송을 하겠다. 그런 서류를 저희가 제출하고 또 그 다음에 지역 국회의원도 연락을 해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한 다음에 이민국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 왔어요. 이분 경우에 특별한 게 없었고 신체검사 제출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그동안 혹시 무슨 질병이 있었느냐 그래서 신체검사를 다시 요청하는 것과 신상정보에 관한 몇 가지 서류를 요청해가지고 제출했더니 한 2개월 정도 만에 영주권을 받으셨고요. 또 한 분은 이분은 한 6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영주권을 못 받고 계세요. 마찬가지로 학생 비자로 유지하고 계시다가 첫 번째, 두 번째 단계 승인되고 세 번째 인터뷰까지 가고 문제가 없었는데 별다른 진전이 없이 계속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민국에 문의를 해도 조금 기다려라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 하면서 기다리게 하고 이렇게 지체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과거 4, 5년 전 같으면 닭공장 경우가 보통 1년 반, 뭐 빠른 분은 1년, 보통 1년 반이면 영주권까지 받으셨는데 최근에 그렇게 많이 지체가 된 거는 그 시발점은 미국 내가 아니라 한국에서부터였습니다. 한 6, 7년 전부터 서울 미국 대사관에서 한국 사람들이 닭공장에 유난히 많이 가니까 미국에 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미국의 스판서를 구하고 어떻게 이런 잡을 알게 됐을까 해서 이제 인터뷰하신 분들한테 이 스판서 어떻게 알게 됐느냐 이주공사에다 돈을 준 게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꼼꼼히 따져 묻고서 영주권 인터뷰하신 분들을 중단시킨 경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특정한 이주공사가 미국의 특정한 고용주와 연결이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고용주한테 한국에서 영주권 받을 사람이 비용을 돈을 준 게 아니냐 그런 조사들이 나왔는데 조사했지만 사실 돈을 받은 건 없으니까 혐의는 없지만은 특히 미국 내 이민국보다는 한국 대사관은 더 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케이스를 진행 않고 딜레이를 마냥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딜레이를 하고 있는 경우는 영주권을 받으실 분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을 동원할 수도 없고요. 고용주가 미국 지역구 국회의원을 동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분들도 빨리 직원을 구하고는 싶지만은 자기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나서지 않고 해서 한국에 있는 분들은 정말 대책 없이 지체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저희가 이제 아는 한국의 이주공사들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봐도 아직까지 풀리지가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 내에 있는 이민국들은 심한 경우는 닭공장이 현지에 이민국 직원이 조사를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한 분이 닭공장에 가서 이제 이 건으로 아틀랜타 이민국에 가서 인터뷰를 하고 오셨는데 그로부터 며칠 있다가 이분이 마치 근무 안 하는 날에 이민국 직원이 이 닭공장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영주권을 진행하는 직원들 이름을 쭉 부르면서 오늘 이 사람 근무하느냐 그래가지고 몇 명 불러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스판서를 알게 됐고 어디다 돈을 얼마 줬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쭉 진행 준비 조사를 해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한국에 있는 대사관은 직접 조사를 못 나오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이제 이민국에다가 의뢰를 하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아직까지 결과를 보면 일괄적으로 어느 스판서에서 하는 경우는 다 승인을 해준다라든지 다 거부해준다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간히 이렇게 특별히 지체가 됐더라도 승인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 홀드되어 있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답답한 게 일괄적으로 이민국에서 이러이러한 경우는 스판서에 고용주 어떤 회사인지 관계없이 승인을 해준다라든지 아니면 이러이러한 경우는 안 되니까 앞으로 하지 말라든지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으면은 저희도 손님들한테 방법을 제시하기가 좋은데 현재로서는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답답한 상황이고
아직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승인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본인의 결격 사유가 없으면은 이제 제일 현실적으로 좋은 방법은 영주권을 받으실 분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서 진행 상황이 일반적인 프로세싱 타임보다 많이 지체가 되고 있다. 그러니 내 케이스에 도움을 달라. 이렇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간혹 그보다 더 지체가 되는 경우에 연방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효과는 더 좋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소송을 거는 데는 변호사 비용이나 여러 가지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은 손님들이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좀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효과는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있긴 있으니까 국회의원을 통해서 하는 거고, 그보다 케이스가 더 많이 지체가 되고 있으면은 이민국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도 방법이 있겠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영주권 받으실 분이 형사사건이나 이런 결격사가 없어야 되겠고, 이를 도와줬던 이주공사들하고의 그 수임료 부분에서 고용주한테 돈이 흘러가지 않고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 지급했던 영수증이나 계약서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래도 마지막으로 힘써볼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질문 하나 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는 네. 거의 다 지금 다 공장들이 거의 올스탑 됐지 않습니까? 예.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직 조금은 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했던 분 중에 저희 8월달에 받으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다 풀렸다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좀 우호적으로 판단을 하는지는 아직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이 변호사님의 케이스는 지금 미국 내에서 움직이는 걸 그쵸,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그러면 만약에 지금 한국에서 스탠바이하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아직도 트럼프 정부 때하고 비슷합니까? 그렇죠, 예. 그게 예. 풀릴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예,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한국의 이주 공사들 통해서 소식을 들어봐도 아직도 그분은 풀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걸 정확히 밝히질 않거든요. 뭐 지금 뭐 팬데믹도 있고, 예, 뭐 그런 탓도 있을 수 있겠고, 예. 그럼 전체적인 미 정부 차원에서는 풀어졌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풀어진 게 아니다. 예, 아직은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